예, 새누리당 대변인 박수길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3.3%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고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의 진입, 2014년 한 해 동안 53만 개의 일자리 수를 늘렸습니다. 아픈 청춘이 아닌 빛나는 청춘을 위해 벤처 성공 생태계를 구축해서 창조경제를 가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의 경제 문화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도 봄기운을 불어넣어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과 자유학기제 확산으로 국민의 삶에도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작년 7월 기초연금 제도로 어르신 433만 명의 노후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차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에도 변화를 꾀해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피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혁신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미뤄온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구멍난 국가 재정의 방벽을 튼튼히 쌓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피와 척결, 세금 낭비 차단 시스템 구축,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4대 사회학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협의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과 신뢰라는 외교의 양날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것은 이를 입증합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세월호 참사의 무게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가슴을 졸여가며 혁신과 경제에 불지핀 2년이었습니다. 군불된 혁신과 경제에 온기가 퍼지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차 국정 동력은 국민과 함께라야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공감하는 개혁, 동행하는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4대 오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4가지 오류를 범한 수프갑 야당의 횡포입니다. 첫째,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인데 야당이 국회의 검증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둘째, 국회 검증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 검증하는 기회를 박탈했으니 국민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셋째, 과거엔 훈장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으니 자기 부정입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셋째, 과거엔 훈장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으니 자기 부정입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법관 자격 운운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시설 혼조 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수검사로 평가돼서 검사장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넷째,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문제 삼으니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상부 검사에겐 문제 삼지 않다가 말단 검사만 시비거니 본말이 전도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1차, 2차 수사팀의 주임 검사였던 신창은 전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까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점을 들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 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뒤 주임 검사를 맡았던 강시룩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은 2000년에는 여야 표결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부검을 통해서 스타검사가 되어서 정치권에 입문했고 과거 한나라당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오류를 시인하고 박 후보자 청문회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국수는 삶아야 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크라우딩 펀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법과 병합 처리 대상인 사모투자펀드 규제 완화 법안도 처리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법은 30개 경제 살리기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11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 법안도 적기에 처리해야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부르터진 국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11개 법안 가운데 상당수 법안들에 대해 아예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아예 국수를 삶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살리기법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에 야당도 동참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수를 삶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국수 삶는데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야당은 인신공격성 국정조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른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고 총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커녕 아예 인격 모독 수준의 정치 공세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공기업 해외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정, 그리고 제3차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 중에는 자원 외교 사업의 중단 및 실패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무부처장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특정 해외 사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논란의 소지도 많고 리스크도 많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서 폭넓은 면책 및 책임 경감 조항을 법으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실제 하지도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진실을 호도하며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원외교 국조는 과거용이 아니라 미래용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흠집내고 특정 정권을 공격하는 과거용이 아니라 자원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형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성숙한 자세를 기대합니다.